요즘 일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길이 맞긴 한 걸까? 괜히 바꾸는 건 아닐까? 파울로 코엘료, 연금술사를 쓴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시죠?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. 이분의 작품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브리다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.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. 우리 인생엔 정답이 없잖아요. 그래서 더더욱 확신 없이 걷는 길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완벽한 길은 없더라도 내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지금 커리어 전환을 고민 중인 직장인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승진이나 변화의 기회를 앞두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타인의 기대나 시선, 시기와 질투 때문에 위축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잖아요. 대표님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잖아요.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, 왜 고객 반응이 달라졌는지. 브리다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.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야.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지.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.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해답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멈추지 않는 의지가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. 변화는 늘 어려워요. 특히 겉모습을 바꾸는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. 생각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고 하잖아요. 겉모습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브리다 속 이 문장을 읽고 저도 좀 찡했는데요.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바꾼다는 건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.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겉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근본부터 바꾸려면 내면의 변화가 먼저잖아요.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. 또 이런 말도 나와요. 그제야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. 사람이 생각을 바꿨을 때 그 결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. 이 책의 구절처럼 어느 날 문득 나의 겉모습이 바뀌었을 때 이 태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도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불현듯 아, 내 안이 정말 많이 자라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과정은 생각보다 꽤 깊고 단단해서 잠깐 딴 길로 새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. 생각은 그대로니까요.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하면서 제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. 브리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과학이 미스테리에 봉착했을 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? 너가 나한테 가르쳐준 용어를 사용하자면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지. 미스터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.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야.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지. 저도 그런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겪은 적이 있어요. 30살 즈음으로 기억하는데요. 정말 주말도 없이 매일 새벽같이 일했고 야근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또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어요. 머릿속에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는데요. 어느 날 팀원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. 나 이렇게 일해서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지? 결혼할 때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? 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과업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회사의 과업만 이루어주다 늙어버리는 거 아니야? 이게 참 신기한 게요. 평소에 제가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생각들이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불쑥 아무런 예고 없이 튀어나왔고 그 순간부터 그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. 비유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목적지가 잘 설계된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배에는 저와 비슷한 승객들도 많았고 앞에서는 선장님이 키를 잘 잡고 계셨죠.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. 이 모든 게 꿈이었고 지금은 내가 혼자 키 잡는 사람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배 한 척에 타 있는 거였구나.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위에서 순간 공포가 확 몰려오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제법 일을 잘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뭐라 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식사 중에도 체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멈춰서 속을 개어내고
점점 살이 빠지고 사람이 헬쓱해졌는데 큰 병이 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.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는 말만 들었는데 저는 그게 더 막막했어요.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였어요. 이게 다 잡생각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잘 먹지도 못하고 불안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. 업무량을 줄였는데도 새벽까지 일해야 했고 결국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. 저는 그때 제 불안을 외면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. 불안을 다른 일로 덮으려다가 오히려 더 커진 셈이었죠.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생각인 것처럼 불안에서 도망치려고 노력할수록 불안을 더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.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만약 사수가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 무슨 질문을 던져줬을까? 그래서 저는 월급 받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6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어요. 면담일지처럼 날짜, 시간까지 기록했고 그 질문들을 통해 저는 35살까지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을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저는 41살인데요. 지금도 직원들 월급 드리는 날마다 그 6가지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저 역시 매달 그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. 오늘은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3가지 질문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여러분은 일터에 출근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? 혹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?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잃었을 때 불안이 시작됐어요. 많은 분들이 초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그 초심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잊히더라고요.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적어보세요. 달마다 답변이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는 힘이 되어줍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일터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?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죠. 그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새 주체성을 잃게 돼요.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남이 정해준 시간표를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심지어 대표님이신데도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서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. 이럴수록 무력감이 커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지,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도 꼭 적어보세요. 그리고 매달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요. 그게 바로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왜 사세요? 무엇을 위해 사세요?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죠. 제가 써놓은 면담일지를 다시 꺼내 봤더니 3달 연속으로 잘 모르겠다고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. 살다 보면 목표는 달성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해서 없어지기도 해요. 그런데 방향, 즉 목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. 제가 망망대해 앞에서 공포를 느꼈던 것도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저처럼 잘 모르겠다고 적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질문에 답할 계기가 찾아올 거예요. 저는 그 계기를 팀장 회식 자리에서 찾았어요. 제가 팀장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어린 편이었는데 어느 날 선배들이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. 영진아, 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봐야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. 좀 적당히 해라. 그 말이 저를 걱정해서 해주신 조언이라는 걸 알았지만 속으로는 꽤 크게 긁히더라고요. 당시엔 표정도 안 바뀌었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. 나는 당신들과 달라. 나는 다른 이유로 일하는 사람이야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때부터 저는 이 질문에 조금씩 답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. 나는 나에게 마케팅을 의뢰한 담당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거야. 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. 나에게 최고의 보상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야. 이런 식으로요.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계기가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질문 매달 꼭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미스터리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는 이런 기록들 덕분에 생깁니다. 그 미스터리는 우리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.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그 미스터리의 이름은 흔히 불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. 이 불확실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조금은 단순해집니다.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니까요.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밤 속에 계신 분들 그 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즐겨보세요.
그 어둠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나고 연대하게 되면 그 밤은 결국 다른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. 여러분이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나도 매달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에 한번 들러보셔도 좋아요.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책 속 문장을 필사하고 그 문장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집니다.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추지 않고 꾸준히 기록할 수 있거든요. 그 기록이 내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노트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어요. 어떤 펜으로 써도 번짐 없이 생각을 망설임 없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종이 하나하나 고르고 테스트해서 만들었습니다. 오늘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의 목소리에 더 자주 귀 기울이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필사클럽과 노트 링크 확인해 주세요. 우리 기록하고 회고하는 사람으로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